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고,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과 이상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이제 국민적인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지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맡겨주시면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이 지금 0.84라고 하는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지방이 소멸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벚꽃 엔딩 순으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더 절박한 지표는 결국 아이들은 보육 현장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또 국공립 확충을 감안한 것을 보면 결국 민간 어린이집의 폐원이 속출할 것이고, 또 보육 시스템은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일부 유치원이나 학교도 줄어들거나 폐원하거나 또 폐교될 그런 게 될 경우가 지금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큰 갈등 요소 중에 하나로 해결이 되지 못했던 유보 통합 문제가 좀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산 장려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왕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의 돌봄과 또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그 한 곳으로 통합을 하려면 서로 그 전제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교사들의 그 양성 과정, 그리고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교육 과정, 그리고 특히 영아에 대한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닥터나우 문제점 해소 및 비대면 조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대엽 참고인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대면 접촉 최소화, 그리고 의료진의 안전 등을 감안해서 감염병 재난위기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 없이 환자가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230만 건 정도 비대면 진료가 있었는데요.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처방하고 조제가 이루어진 것은 한 70%에서 160만 건 정도 됐습니다. 닥터나우를 비롯해서 바로필, 올라케어, 솔닥 등 다수의 모바일 앱 기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업체가 생겨났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대면 의료 시장이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가 완화되면 현행 의료법에 의해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생필품이나 기호품과는 다른 거잖아요. 제대된 안전장치가 없으면 이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현실화되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비대면 진료 처방 상위 100대 리스트를 살펴보니까요. 스테로이드 제제인 소론도가 9번째로 처방전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부작용이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마약류 의약품도 졸피뎀으로 알려진 스틸록스정이 18번째, 졸피두정이 55번째, 그리고 이보트릴정이 29번째, 알프람정이 38번째, 삼진디아제팜이 43번째, 이렇게 다수의 마약의약품이 처방되고 있고, 실제로 원암형 우려 의약품 중에 하나인 라식수도 20번째로 이렇게 많이 처방됐는데, 이것으로 보면 비대면 진료로 인해서 참 많은 위험한 의약품들이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엽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참고인께서는
대한약사회 회장으로서 누구보다 잘못된 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계실 걸로 보는데, 현재 이 닥터나우 등 이렇게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 중개업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품과 달리 약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태들은 그간 힘들게 막아왔던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특성상 개인 의료 정보 수집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요. 민감한 의료 정보가 무방비하게 민간 업체로 넘어가고 있고, 또 실제로 심평원도 이 비급여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면 이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사기업에 독점적으로 축적이 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플랫폼을 키운 후에 대형 포털이나 기업에 팔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이 대기업과 포털이 자본금을 투자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원격 진료나 비대면 의료에 대한 국민적 니드도 있고 일정 부분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라고 하는 특수성, 원격 진료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 같이 전자 처방 그 병원과 약국 간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처방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정보 유출이나 의약품 안전 관리, 비대면 진료 과정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공적 전달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원격 진료나 또 비대면 의약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보건의료 측의 공정성과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인도 마무리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먼저 해주십시오. 예, 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무슨 약 드셨어요? 졸피뎀? 며칠 분 드릴까요? 이 방식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진료, 의사의 상담과 진료, 약사의 복약 지도와 조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생략되는 위험성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뭐든지 해야 하는 부분이 보건의료 분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이 처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의 목적에 맞게 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몸 대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해균이 유익균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아마도 항문침을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빨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평정하고 건강하길 바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GMO에 대해서 식약처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이 올해 초 식약처가 그 유럽연합과 같이 GMO가 0.9% 이하로 검출되면 논 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왜 이게 그 논 GMO하고 GMO 완전 표시제를 같이 도입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는지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이게 어차피 그 원칙을 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조항을 먼저 선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각 나라마다 그 뭐 제도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다른 환경이긴 있겠지만 이것을 둘 다 도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과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넌 GMO와 GMO 표시에 대한
그 동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이 제도는 그 관련되시는 여러분들의 그 좀 합의가 좀 필요한 사안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관련되시는 분들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왔는데 넌 그 GMO 표시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추진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GMO 표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끌어내서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먹거리라는 게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GMO 표시를 먼저 선행해야지 넌 GMO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뭐 제약 요건이 있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좀 제도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